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좀 특별하게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1년에 2번 정도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피치입니다. 여러분, 스피치가 뭐예요? 3분 정도의 원고 내용을 외워서 우리 학생들 앞에서,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각각 다른 주제로 하는데, 이번에 주제는 제가 한국어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끔 우리 학생들에게 시켰습니다. 네, 초급반 애들은 빼고 3급부터 7급까지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연세한국어예요. 연세한국어 3권부터 6권까지가 있는데 저의 가장 높은 레벨은 7급이에요. 벌써 6권이 끝났습니다. 네, 그 반 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자, 스피치를 준비하려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여러분? 일단은 그 주제에 맞게 자기가 어떻게 쓸 건지 고민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배운 문법과 어휘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쓰기 연습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말하기 연습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석이조의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한국어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물론 학생들은 힘들겠지만 1년에 2번 정도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뿜뿜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이 스피치를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가지는 편이에요. 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이번 한국어와 나에 대한 주제로 했던 그 스피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문법 3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문법 탑3만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국어를 배운 지 3년 됐어요. 배운 지, 동사, 은지 이렇게 해서 이 동작을 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동사하고만 사용이 가능하겠죠? 한국어를 배운 지 3년 됐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 유학 가면 한국 사람들 분명히 이 질문 많이 할 거예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됐어요. 1년 됐어요. 아니면 1년 안 됐어요. 不到1年也可以这样讲. 네, 여러분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2번째.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참 재미있어요. 동사 으면 을수록. 네,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학생들이 얘기한 거,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이렇게도 많이 나왔어요. 네, 여러분도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네,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 3번째 문법은요, 뭐뭐에 관심이 생겨서 뭐뭐 하기 시작했다. 네, 에 관심이 생기다. 인피니트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동사 기 시작하다 이렇게요. 뭐뭐뭐에 소녀시대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표현법 되게 많았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문법 탑3인데요. 여러분도 실제로 한국에 가거나 아니면 대만에 있든 어디 있든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때 잘 한번 우리 학생들처럼 대답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급부터 우리 7급까지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원고를 받아서 이렇게 읽어보면 또
너무 감동스러워요. 솔직히 제가 선생님으로서 읽는 거지만 제가 첫 번째 독자잖아요. 네, 우리 학생들의 그 원고, 진심이 담긴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선생님으로서 뿌듯하고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학생들, 몇몇 학생들 스피치 발표하는 모습을 한번 엿보겠습니다. 보시죠. 그동안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을 바로 한국 여행 때 일입니다. 그때 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 버스에서 내릴 때 제 가방을 놓고 내렸습니다. 그때 너무 당황했지만 그동안 배운 한국어가 있어서 간단한 한국말을 정통 안에서 만산타워 지원에게 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제 가방을 찾았는데 그 순간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이 학생은 초급 때 한국 여행을 갔는데요. 그 당시의 경험을 소개한 거예요. 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학생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상상이 되시죠? 자,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학생은 초급이었지만 이때까지 배운 한국어를 총동원해서 그 한국 사람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 모습이 상상이 돼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처음 한글 자막을 봤을 때 한글이 너무 귀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본 한글은 동그라미, 네모, 자대기 등이 귀엽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보신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3급이지만 자기가 처음에 한국어를 봤을 때 그 느낌을 아주 잘 묘사했죠. 분명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처음 한국어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어요? 네, 우리 학생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동그라미, 네모, 작대기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귀엽다고 생각하셨나요? 네,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국말로 표현할지 몰랐던 분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배웠으니까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고3 때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한국어 수업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비록 중단했지만 저는 한국어를 그만 배우는 것이 너무 아쉽고 언어는 끝없이 복습해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바쁜 생활 속에서 교과서라도 가끔씩 취미로 읽었습니다. 자, 이 학생은 사실은 중학생 때부터 배웠어요. 한국어를 배웠는데 이제 고1 올라가면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학교 수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상당히 감명받았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시간이 없었지만 집에서 교과서라도 취미로 가끔씩 읽었다는 이 말이 제가 비록 선생님이지만 저도 뭔가를 공부하거나 배울 때 우리 학생처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사실 한국어를 계속 공부할까 말까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생겼지만 고생 끝에 낙이 없다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 학생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기도 한데요. 제가 선생님이지만 이 학생을 통해서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 선생님이 뭐 숙제, 특히 작문, 뭐 읽기 시키면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학생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꼭 해요. 반드시. 선생님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네, 누구나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 학생처럼.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이 한국어 학습자로서의 그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만에서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할 줄 알면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방금 상당히 밝게 얘기하고 있는 이 친구.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한국어를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영어나 일본어를 하지 왜 하필이면 한국어야? 한국어에서 뭐해? 사람들이 보통 무시하는 말투로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만에서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게 주류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한국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 친구가 잘 묘사를 해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선택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꼭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학생은요. 얼굴 공개를 꺼리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대신하겠습니다. 뭘 하든 항상 작심삼일의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고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자, 작심삼일. 뭘 하든 작심삼일. 여러분도 혹시 그러세요? 네, 중국어는 쌍펀주러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학생이 사자성어도 썼어요. 사자성어도 쓰고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여기는 관용어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학생은. 네. 자, 편견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걸 색안경을 끼다 이렇게 하죠. 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처음에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시선에 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당히 부담감도 느꼈을 것 같아서 저까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지만 이 학생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고급반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말을 너무 잘해요. 네, 선생님하고도 항상 한국어로 프리토킹입니다. 대단하죠? 네, 여러분 구경 잘 하셨어요? 네, 분명 많은 걸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우리 학생들처럼 옛날에 처음 그 한국어를 배웠던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학생들처럼 끝까지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때까지 배웠던 문법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한국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